1월 10일 오늘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재건축의 양극화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일찍 방송을 하니까 자, 이 방송은 내일 1월 11일 날 방송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네. 자, 그전에 방송에 제가 2024년 부동산 전망 하면서 주목해야 될 아파트를 하면서 이때 재건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지난 방송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 반드시 나온다. 결국에는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금 드디어 이제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미실현된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것에 손대지 마라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미래 언제 영원이 되는가? 이건 아직 이제 실현이 안 됐죠. 이거는 제가 4년 후라고 했습니다. 항상 4년 후라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이거를 이제 상장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저는 100%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6천만 원 근처에서 이제 플래시 걸려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언제든지 6천만 원 뚫을 수 있지만, 이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단정을 지어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앨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앨런도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보다 10배 이상 컸습니다. 이거 하루아침 만에 이거에 이제 물거품 됐습니다. 하루아침 만에 지금 상장이 취소되고, 네, 이제 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도의 크기는요, 하루 이틀입니다. 반나절이에요, 사실. 영원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상장이 이제 승인이 됐다. ETF 상장이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것은 절대로 호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이제 당분간 뭐 어느 정도는 뭐 조금씩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추세적으로 뭐 급등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 왜? 이제는 투기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장이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비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요소 자체가 없다. 이제 굉장히 꼼꼼해지고, 네, 이거를 냉정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비상장 주식이 투기적인 요소로 인해서 급등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지, 상장된 주식은 그렇게 지금 작전을 엄청나게 뭐 중소형주 아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SEC 안에 들어와서 작전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자,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0일 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가장 먼저 공무원들이 이제 피곤해집니다. 왜? 이 규제 하나가 이제 30년이 기준이 돼 버렸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정량적, 정성적 이런 판단 규정이 이제 정량적으로 되기 때문에 30년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조합 설립을. 그러면 이제 너도나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단지는 동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몇 년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리모델링을 한다니 많이 지금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아파트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려고 있는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런 식이죠. 1세대 아파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특히 뭐 공용부 코어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세대, 5세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코어가 하나로 된다고 했죠. 네, 승강장 있는 계단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1개만 만들어진다. 왜 1개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네, 클린룸 때문입니다. 클린룸.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한다? 형태가 주상복합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거 환경에 가장 앞으로 미래 세대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고, 그리고 또 하나 싱크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1세대 아파트 형태로는 이것이 리모델링을 만들어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셔야 돼요. 돈 더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재건축의 사업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사업성이 향상이 돼야 되겠죠. 지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향상은 역세권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그래서 법상 용적률 120%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규제 하나가 진행이 한다면은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양극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생활에 편리한 역세권. 그것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대고 자 그렇다면은 역세권이 아닌 곳들 사업성이 재건축 지금 다 중층 재건축이죠. 그러면은 공사비 대한 문제,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역세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 당첨의 메리트는 또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규제는 무엇에 맞추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층 아파트, 기존의 재건축에 대한 저층 5층짜리 아파트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역세권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말고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건 다 돈이란 얘기입니다. 돈. 결국에는 다 돈이다. 이 돈에 따라서 재건축 단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사업성의 문제, 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 뭡니까? 조합원의 분담금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결국에는 재건축 단지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규제 최소화로 공급 속도 낸다. 속도를 낸다는 건 나오지만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사업성. 결국에는 이 사업성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전부 역세권 아파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어디로 지금 방향을 나오고 있습니까? 4일 전에 했던 방송 전부 역세권이죠. 역세권 재건축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맞박이 한번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미풍 선생이 아파트 재건축,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을 갑자기 뭐 정초부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냐? 뭐 아파트 지금 안 팔린다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지금 보지 마시고 4년 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이 4년 후니까 3년 후에 3년 안에 없어집니다. 100%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건축부터 비아파트, 공공주택까지 공급의 씨를 살린다. 자, 이 공급의 씨를 살린다는 문제도 안타깝지만 현 정부 안에서는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10년 잡아야 되겠죠. 빨라야 7년입니다. 네, 완공까지 중공까지 치면은 10년에서 뭐 늦으면 20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 조합과 소유주들 간의 의지와 단결이 부족하게 되면은 7년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현 정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공급의 씨를 살린다라는 내용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의 씨를 살린다는 내용 자체가 이거는 미실현적인 어떤 지금 이제 희망사항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역세권 재건축 단지들 외에는 현실의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30년 넘는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 사실 안전진단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주거 환경 뭐 주차될 수도 없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살기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게 되면은 또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구조 안정성보다는 주거 환경 이 점수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최대 지금 6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중요한 거는 초과이익 분담금 90%까지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거 감면을 왜 합니까? 이거 미실현 이익이죠.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세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를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초과이익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을 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로우도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재건축만 되느냐? 재개발을 로우도는 지금 이제 3분의 2입니다. 기본적으로 3분의 1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60%로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역세권이란 것들이 역세권 재개발이 되겠죠. 역세권의 재개발을 보시면은 67%, 75% 넘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4분의 3 이거 넘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60%까지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다주택자 중과세 없앤다. 그래서 소형주택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1주택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네, 중과세 없앤다. 1주택자에서 그러니까 제외되니까 기존의 1주택자만 인정된다. 기존의 1주택 물건에서 소형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것들은 네,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 안전진단 없이 뭐 재개발 재건축 착수한다. 네,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은 60% 예, 지금 노후도 60%만 하는 걸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소형주택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도 이제 제외되고 주택수에서 단기 임대는 6년으로 도입한 현재는 10년이죠. 그래서 단기 임대는 없어졌는데 자 그래서 단기 임대를 또 부활한답니다. 6년 그리고 공적자금 PF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내용들이 뭐예요? 실현이 되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공급 실현이 뭡니까? 이 공급이죠. 결국에 돈입니다. 돈.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그러니까 조합원들 네, 시행자가 이제 조합이 되니까 이거 결국에 돈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까 또 양극화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모든 것이 역세권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입지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네, 입지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분양가죠, 분양가. 사업성과 분양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다?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고 파는 것도 무엇이다? 결국에는 돈이다,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지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리그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산, 서울은 신고가 계속 나옵니다. 신고가. 그래서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상위 중요한 입지적인 부분들이겠죠. 네. 1%에 대한 뭐 상위 입지를 갖고 있는 곳들은 영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기존 아파트든 아니든 앞으로 만들어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또 마찬가지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제는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물량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시장에서는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택 공급률이 지금 110%가 넘어갔다고 쳐도 서울이 만약 110%가 넘어갔다고 쳐도 네, 상급지에 대한 문제는 네, 아무래도 상급지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이제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네, 이 문제들은 사실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영향을 거의 받을 가능성은 앞으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이다? 30년 양극화. 저는 30년 양극화로 보고 있습니다. 되는 곳들은 계속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좋아진다. 라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재건축도 함께 앞으로 그 기류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